5월의 절반이 지나간 지금 5월 2주차까지 6개의 일반 기업 공모주 중에서는 가온칩스만이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5월과 6월 남은 공모주 일정 속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공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과 6월 남은 공모주 일정 한 번에 모아보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의 희망을 걸어봐도 될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남은 공모주 일정 속에서도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먼저 5월의 1주차와 2주차의 공모주 중간평가 해보면요, 대명에너지, SK실더스, 가온칩스,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비플라이소프트 이렇게 6개의 일반 기업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흥행에 성공한 건 가온칩스 하나였습니다. 먼저 1주차에 대명에너지가 5월 3일에서 4일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 나온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기관 투자자 경쟁률이 254대 1로 흥행에 실패했죠. 이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의 경쟁률도 151대 1, 증거금은 7천억이 모이면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대명에너지는 내일인 월요일 5월 16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많은 기대를 모았던 5월 2주차에는요, SK실더스,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같이 공모 금액이 컸던 공모주들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걸었던 주차인데요. 2022년에 LG에너지솔루션 이후로 조 단위의 공모를 기대했던 SK실더스가 5월 9일에서 10일 청약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하며 공모를 철회하면서 불안하게 시작했던 5월 2주차는요. 가온칩스만이 기관 경쟁률 1800대 1이 넘으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5월 12일과 13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테린페이퍼와 원스토어가 모두 기관 수요 예측 결과의 부진으로 공모를 철회했고 비플라이소프트는 5월 말로 공모를 연기했죠. 4월에 공모주 가뭄에 이어서 5월 중순까지도 결국 공모주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5월과 6월의 남은 공모주 일정 속에 우리 공모주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 살펴보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요. 먼저 다음 주에는 하나금융 스펙 22호가 5월 17일에서 18일 날 청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스펙주를 제외한 일반 기업 공모주의 일정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5월 24일에서 25일 화장품을 유통하는 청담글로벌이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5월 30에서 31일에는 미디어 빅데이터 기업인 비플라이소프트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8일과 6월 9일 6월 첫 번째 공모주는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범한 퓨얼셀이 청약을 예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6월 14일에서 15일에는 가전제품 유통, 애플 서비스 대행 등의 사업을 하는 위니아 에이드가 청약을 예정하고 있고 교보스펙 12호도 청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 기업 공모주 한 종목씩 간단히 살펴보면서 과연 기대를 걸어볼 만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월 24일에서 25일 청약을 진행하는 청담글로벌 살펴볼게요. 청담글로벌은 2017년에 설립된 화장품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기업이 만든 화장품을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 판매하는데요. 현재 헤라, 메디힐, 차홍 등 20여 개의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담글로벌의 핵심 비즈니스 포인트는요, 바로 가장 큰 매출처가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발빠르게 티몰, 징동닷컴, 샤오홍수 등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 제품을 입점시킨 뒤에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외형을 빠르게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청담글로벌 구주 매출이 8% 있는데요. 주관사는 KB증권과 대신증권이며 KB증권이 공모 수량의 70%인 110만 주를, 대신증권이 일반 공모 수량의 30%인 47만 주를 모집합니다. 희망 공모 가격은 하단 기준 8,400원, 상단 기준 9,600원인데요. 시가총액으로 살펴보면 희망 공모가액이 약 1,786억 원에서 2,041억 원 사이죠. 이러한 청담글로벌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적용했던 밸류와 비교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담글로벌은 2021년 순이익 86억 원에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인 31배를 적용해서 평가가액을 결정한 다음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희망 공모가를 잡았는데요. 이때 비교 기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과 실리콘2 그리고 리볼브 그룹인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PER 33배, 실리콘2는 21.5배, 리볼브 그룹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PER 38배를 받고 있어서 이 세 가지 기업의 평균인 31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담글로벌의 비즈니스를 보면 실리콘2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실리콘2는 아마 공모주 투자자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한 공모주였기 때문입니다.
실리콘2는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신들의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안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이커머스 역직구와 기업 고객 홀세일에 수출하는 기업이었는데요. 당시의 기관 경쟁률 1437대 1, 일반 투자자 경쟁률은 1700대 1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상장일 당시 주가와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요. 실리콘2의 공모 가격은 27,200원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가격이 확정되었었는데요. 27,200원은 당시 순이익 기준으로는 PER 27배의 가격이었습니다. 작년 9월 29일 상장했는데요. 상장일 시초가는 38,500원으로 공모가 대비 40% 상승했고요. 상장일 최고 가격은 41,800원, 종가는 29,000원으로 상장일 종가는 큰 폭으로 시초가 대비 하락해서 끝이 났죠. 상장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주가는 15,000원이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 16배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식시장 급락에 비교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먼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8,735원을 기준으로 PER 33배로 계산이 됐는데 5월 13일 금요일 종가는 8,950원으로 오히려 주가가 약 2% 상승했고요. PER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실리콘2와 리볼브 그룹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주가보다 5월 13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먼저 실리콘2는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17,700원을 기준으로 PER 21배를 계산했는데 5월 13일 주가는 15,000원, 주가는 약 15% 하락해서 PER은 현재 16배로 낮아졌고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리볼브 그룹은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주가가 약 51불로 계산이 돼서 PER 38배를 계산했는데 5월 13일 종가는 30불로 무려 주가가 40% 하락해서 PER이 22배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평균 PER 변화를 살펴보면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이 31배였는데 5월 13일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은 23.6배로 하락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요. 청담 글로벌의 공모 가격 상단 기준으로 주가는 9,600원, 시가총액은 2,040억원 수준인데요. 이는 2021년에 당기순이익 86억 원에는 PER 24배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최근 LG생활건강의 주가가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화장품 사업부의 중국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70만원도 깨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LG생활건강의 추정 PER이 21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 화장품을 유통하는 청담 글로벌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매우 궁금한데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일은 돌아오는 17일과 18일 화요일과 수요일이고 금요일인 5월 22일 공모 가격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자, 다음 주 금요일 5월 20일 날 과연 기관 투자자들이 청담 글로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5월 30에서 31일에 청약 일정을 잡고 있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 비플라이 소프트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의 희망 공모 가격 하단이 16,500원, 상단은 19,000원인데요.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1,080억원에서 1,250억원 사이인데 공모 가격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이익이 무려 2024년의 추정 순이익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28.6배를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넥스의 가격이 12,000원쯤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공모 가격 하단보다도 코넥스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미 비플라이 소프트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바로 6월 8일에서 9일 청약을 예정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소 사업을 운영하는 범한 퓨얼셀입니다. 현재 기술주들의 폭락으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라는 수소 관련 테마가 나와도 각광받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 범한 퓨어셀의 기관 투자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요. 자, 범한 퓨어셀은요, 창원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 12월 범한산업으로부터 물적 분할됐고요. GS 칼텍스의 군수용 연료전지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했고요. 2020년에는 건물용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서 시장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는요.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서 소형 선박의 실증을 완료했고 2023년부터 상용화를 예정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으로 22개의 수소 충전소를 건설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범한 퓨얼셀의 투자 포인트는요, 바로 선박용 연료전지와 수소 충전소인데요. 범한 퓨어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23년부터는 선박용 수소 연료 전지를 상업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22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한 퓨어셀의 최근 3개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요. 수소 연료 전지에서 2021년에는 약 280억 원의 매출을, 수소 충전소 사업에서는 17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20년 대비 수소 충전소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요. 다만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소 충전소 사업은 YOY로는 소폭 하락했고요. 대신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 YOY로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범한 퓨어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수소 경제를 크게 키워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40년에는 수소 충전소를 현재보다 무려 4배나 많은 1200개까지 만들겠다고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 사업을 운영하는 범한 퓨어셀이 주목을 받는 이유죠. 자, 이러한 범한 퓨어셀 과연 공모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S퓨어셀, 상하프론테크, 비나텍, JNK 히터 이렇게 4개 기업의 EV/EBITDA를 적용했고요. 두산퓨어셀의 EV/EBITDA는 81배로 너무 높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 산정할 때 비교 기업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두산퓨어셀과 S퓨어셀은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인데요. 두산퓨어셀은 EV/EBITDA 기준 81배, S퓨어셀은 43배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상하프론테크와 비나텍은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특히 상하프론테크는 멤브레인이라는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상하프론테크의 EV/EBITDA 멀티플은 29배, 비나텍의 EV/EBITDA는 28배였는데요. 다만 비나텍은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있지만 이보다 더 매출액이 큰 게 바로 ESS의 핵심인 슈퍼 커패시터를 만드는 회사라서 단순히 EV/EBITDA 멀티플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JNK 히터의 EV/EBITDA는 43배에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JNK 히터의 매출 중에 수소 충전소 매출은 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범한 퓨어셀은요, 이러한 비교 기업 5개 중에서 에비타의 멀티플이 81배인 두산 퓨어셀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업의 평균 멀티플 35배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공모 가격을 산정했는데요. 먼저 에비타를 계산할 때는 2022년에서 2024년에 예상 추정치를 현가화한 평균치 116억 원에 앞서 살펴본 비교 기업 멀티플 35배를 적용해서 기업 가치 4,100억 원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이자 지급성 부채를 빼고 현금 및 공모를 통해 들어올 유입액을 더해서 평가 시가총액 4,95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에 55,300원을 계산했고요. 이를 다시 할인해서 희망 공모 밴드를 32,200원에서 4만원으로 계산했죠.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나온 범한 퓨어셀의 공모가 시나리오별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요. 공모가 하단인 32,200원은 시가총액으로는 2,879억 원, EV/EBITDA 밸류에이션은 25배고요. 공모가 상단은 4만원, 시가총액은 3,576억 원, EV/EBITDA 밸류에이션은 31배며 주관사가 평가한 55,300원은요. 시가총액으로는 4,940억, EBITDA로는 43배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소연료전지를 만드는 S퓨어셀은 43배, 수소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상하프론테크와 비나테크는 29배와 28배, 수소충전소 사업을 하는 JNK 히터는 43배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기업 평균을 계산했을 때 공모가 상당 기준은 어느 정도 비교 기업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범한 퓨어셀도 과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궁금한데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일은 6월 2일과 3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바탕으로 공모 가격 확정은요, 청약 하루 전인 6월 7일 화요일날 나올 예정입니다. 범한 퓨어셀은 현재 주관사가 4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입니다. 76%의 수량을 NH투자증권이 그리고 19%의 수량을 한국투자증권이 모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2개의 증권사로 청약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6월 14일에서 15일 청약을 예정하고 있는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위니아에이드입니다. 자, 다만 위니아에이드를 가전제품 유통회사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요. 그 이유는 위니아에이드가 유통사업뿐만 아니라 물류사업과 서비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니아에이드는요, 2015년 1월 위니아로부터 물류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당시의 법인명은 대유 위니아 서비스였는데요. 2018년 2월
위니아전자를 인수하면서 위니아전자의 자회사인 대우전자 서비스도 함께 그룹에 편입되었고요. 2020년 4월에 현재의 회사명인 위니아에이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위니아에이드는요, 종합 가전을 유통할 뿐만 아니라요, 국내 및 해외에 물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애플의 공인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 KT 가입자 대상 단말 교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AS 서비스도 대행하는데요. 이 고객사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일렉트로룩스, SEB 코리아, 드론기 등의 AS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니아이드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요, 원래 유통 부분이 2020년에는 꽤 컸지만 이러한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부분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애플 공인 서비스, 단말 교체 프로그램, 서비스 대행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위니아에이드는 사업부가 이렇게 다양했던 만큼 공모가를 선정할 때 선정한 비교기업도 무려 12개로 매우 다양하게 비교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비교기업 12개의 PER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출액이 어떤지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요, 먼저 파세코와 신일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인데 파세코는 PER 19배, 신일전자는 PER 20배였고요. 그 다음으로 유통회사들인 신세계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광주신세계, 세이브존 INC, 경방을 비교기업으로 삼았는데요. 이러한 유통회사들의 PER은 18배에서 5배 사이로 밸류에이션 편차가 조금 컸습니다. 또한 물류기업으로 현대글로비스, 세방, KCTC, 인터지스도 비교기업으로 삼았는데요. 물류기업들의 평균 PER은 낮은 수준이었죠. 현대글로비스가 8.9배, 세방이 5.1배, KCTC가 9배, 인터지스가 6.8배로 PER 밸류에이션이 계산됐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매출에서는 효성 ITX를 비교기업으로 삼았는데 효성 ITX의 PER은 14배였습니다. 자, 이를 앞서 살펴본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으로 살펴보면요, 위니아에이드는 2021년과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서비스 매출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매출에 집중할 경우에 비교기업으로 삼았던 효성 ITX의 PER은 14배였습니다. 또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파세코와 신일전자는 PER이 약 20배 수준으로 위니아에이드를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출 회사라고 보면 PER을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하고요. 자, 위니아에이드 매출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물류 사업의 경우에는 비교기업의 PER이 낮았기 때문에 위니아에이드를 물류 회사로 볼 경우에는 PER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집니다. 자, 이러한 위니아에이드 공모가격 하단은 14,200원으로 2021년 순이익 249억 원에는 8.8배에 해당하고요. 공모가격 상단인 16,200원은 2021년 예상순이익의 10배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관사의 평가는 비교기업 12개의 평균 PER인 12.4배를 적용한 21,100원, 시가총액으로는 3천억 원이었는데요. 자, 다양한 사업부를 가진 이 위니아에이드의 적정 PER이 얼마가 될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위니아에이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일은 6월 9일과 10일이며 공모가격은 청약 하루 전인 6월 13일 날 확정될 예정인데요. 과연 가전제품 제조, 유통, 그리고 물류, 서비스 대행까지 다양한 사업부를 가진 위니아에이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런 위니아에이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단독으로 주관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134만 주가량을 모집합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주의사항 안내드리면요.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5월에서 6월 남은 공모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공모주 청약 일정도 중요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공모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수요 예측 결과 공시일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어떤 공모주에 기대를 거시나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야너주는 매일 평일 아침 야너주와 함께하는 경제뉴스 영상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야너주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내일 아침 경제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